네, 여러분 제가 본업이 기자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새 지면에도 기사를 열심히 쓰고 온라인에도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실 지면이 좀 좁아요.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기사 중에 앞으로는 이런 거는 같이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요 기사예요. 제목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분배금 과세 속출.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배금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돼서 약간 놀라고 있다. 뭐 이런 톤인데 커버드콜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옛날에 영상 올려놓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초자산을 담고 그거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팔아. 그러면 그 옵션을 팔면 거기서 프리미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옵션 판 값, 그 값을 분배를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커버드콜 상품들인데 작년 말부터 코스피 커버드콜에 뭉칫돈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그런 코스피 커버드콜에 뭉칫돈이 물렸냐? 이 ETF의 옵션 매도를 통한 분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보면 코스피 200 커버드콜의 경우에는 연간 한 2% 정도 되는 배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분배금도 굉장히 높은데 비과세 혜택까지 있네 라는 점 때문에 이 코스피 커버드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에 분배금이 나온 걸 보니까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인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죠. 분배금이 123원이 나왔는데 전체 금액 모두에 과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분배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됐고 여기도 분배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됐죠. 그러면 이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났을까?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분배금이라는 게 뭐죠? 분배금이라는 거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히 짚어보면 우리가 ETF를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ETF 안에는 주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채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리츠라면 뭐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금 같은 원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커버드콜 같은 주식과 어떤 옵션을 같이 담은 그런 ETF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죠. 채권에서는 채권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주식과 옵션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옵션 운용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ETF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코스피 200 ETF를 샀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라는 주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쌓인 배당 같은 것들은 분배금으로 계속 털어줘야지 이 코스피 200을 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 뭐 옵션 뭐 이런 데서 나온 이런 것들이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분배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배금의 재원이 각각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안 되는지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국내 주식에서 나온 배당,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 그리고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 채권이자 채권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세법상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 우리가 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번 거 매매 차익 세금 안 내잖아요. 그리고 국내 장내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금 중에서도 만약에 이 분배금의 재원이 국내 주식 배당이었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아니야. 아까 커버드콜처럼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이었어. 그러면 똑같은 분배금이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가보면 국내 주식 커버드콜 분배금의 재원이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대부분은 장내 파생 상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배당. 코스피 200은 대략 한 연 2% 정도가 되고요. 고배당은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국내 주식 커버드콜 상품들이 대략 한 뭐 10%에서 12% 정도 연에 이 정도 분배금을 주겠다라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준다고 해서 다 꼭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를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분배금이 연 10에서 12%인데 여기서 배당은 한 2% 정도니까 전체 분배금 중에서 2%포인트 정도는 과세가 되고 나머지 여기에서 나온 거는 과세가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연 10에서 12% 중에서 2%만 일부만 과세를 한다면서
왜 3월 달에는 이렇게 전체에다가 다 과세를 하는 일이 생겼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월에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상장사가 많아서 배당이 몰렸다. 두 번째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구조상 배당이 먼저 쌓여 있으면 이 배당부터 분배금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대부분 12월에 결산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3월에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을 확정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배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을 주는 시기가 3월 말, 4월 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뭉쳐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국내 주식 커버드콜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마치 국내 주식 커버드콜 하나의 바구니나 주머니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한 요 정도는 국내 주식을 담았을 겁니다. 이거는 분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거는 보통 뭐냐? 여기에 매달 혹은 매주 파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 그리고 배당이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배당이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어떤 날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전체를 다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3월에 배당이 많이 몰렸을 때는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재원 중에서 배당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배당이 많이 있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배금을 줄 때 배당이 많이 딸려서 나가게 되겠고, 배당이 많이 딸려 나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하나가 있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배당이 많이 나온 거 알겠어. 그런데 어차피 옵션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이랑 배당이랑 조금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매달 분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왜 3월에 꼭 배당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과세가 다 이루어지게 하고, 약간 그래서 분배금이 살짝은 들쭉날쭉하게 되는, 운용사가 주는 거는 비슷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금 후에 받는 거니까 약간 들쭉날쭉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요, 구조상 배당이 쌓이면 먼저 배당부터 분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복잡하면서도 또 이해해 두시면은 굉장히 유문이 풀리는 이런 포인트인데요. 분배금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 장내 파생 상품 이런 거는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식을 만든 게 이런 산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분배금이랑 과표 기준 가격이 늘어난 정도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두 개 중에 작은 걸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세요 라고 세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 과표 기준 가격 증분. 이게 무슨 뜻이냐?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배당이 들어왔을 때 아까 배당은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배당이 들어오면 과표 기준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아까 국내 주식 매매 차익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어도 이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내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차익, 이것도 과세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내가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ETF의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거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 어떤 ETF가 있는데 이거의 과표 기준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배당이 5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표 기준가는 얼마가 됐을까요? 배당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니까 과표 기준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1,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표 기준가가 1,500원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이 ETF가 분배금을 주려고 해요. 4월에는 분배금 300원을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분배금 300원과 이 과표 기준 가격이 늘어난 부분, 아까 10,000원에서 500원이 됐죠. 그럼 얼마가 늘어났어요? 500원이 늘어났죠. 이거를 비교를 해서 작은 거를 골라서 여기다가 15.4%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ETF 국내 주식 커버드콜인데 분배금 300원에 대해서 전체의 15.4%가 과세 대상이 된 상황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사례들인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300원을 분배금으로 줬으니까 과표 기준가는 여기서 빠진 1,200원이 됐겠죠? 이 상황에서 다음 달에 분배금을 또 300원을 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분배금 300원 vs 과표 기준가는 10,000원에서 얼마가 됐어요? 1,200원이 됐죠. 그러면 200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작죠? 200원이 더 작죠? 그러면 이때는 200원에 15.4%를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4월에도 300원이 나오고 5월에도 300원이 나왔는데 4월에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5월에는 200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100원은 비과세가 됐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표 기준가가 10,000원 위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이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배당 과표 기준가가 10,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즉 과표 기준가가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배당이 안에 쌓여 있다는 얘기죠. ETF 안에 쌓여 있는 배당이 다 분배금으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만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세금이 0. 배당이 쌓여 있을 때는 배당 먼저 모두 다 분배금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정말 내 분배금에 왜 세금이 어떨 땐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는지 이 미스테리를 알려면 요거를 이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참고로 이런 것들도 심화편으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해외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이 분배금의 재원이 아까 국내 주식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투자하는 대상이 해외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 주식 배당과 해외 주식 옵션이 분배금의 재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둘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까 국내 주식 커버드콜에서 이 정도가 이제 주식이 담겨 있는데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커버드콜은 코스피 200이 오르든 내리든 과표 기준가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왜? 주식의 매매 이 성과가 어차피 세금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과표 기준가를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해외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주식 커버드콜은 주식의 매매 차익,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주식에 나오는 옵션, 배당 이 세 가지가 다 과표 기준가를 움직입니다. 근데 이 사실만으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요새 해외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국내 주식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커버드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져도 과표 기준가가 안 움직이는데 해외 주식 커버드콜은 해외 주식이 떨어지면 과표 기준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운용사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 과세 기준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과표 기준가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배당소득세는 분배금과 과표 기준 가격 증가분 중에 작은 걸 택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다 과표 기준가인 10,000원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증가분이 마이너스니까 분배금을 뭐 하다못해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더라도 과표 기준 가격이 증분이 없으니까 작은 거 요걸 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표 기준가 내려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표 기준가가 내려갔다는 건 내가 지금 주식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여서 너무 좋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해외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과표 기준가가 내려가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표 기준가라는 거를 이해하면 커버드콜 상품에서 어떨 때는 세금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라도 이 분배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배당에서 나왔느냐, 혹은 장내 파생 상품에서 나왔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이 많이 몰린 시기라든지 혹은 해외 주식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진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혹은 평소보다 많이 내거나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시점마다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배금에 대한 과세 여부 이런 것보다는 상품 자체의 구조 그 기초자산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인지 꾸준히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자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커버드콜 들고 있는데 왜 어떤 때는 세금을 많이 뗐다가 적게 뗐다가 안 뗐다가 다 뗐다가 이러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제가 이제 쓴 기사들로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혹은 기사에 다 담을 수 없는 조금 심화 버전의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